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리며 비트코인 시세가 8만 달러 선 아래로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월 11일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포 섞인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데오리움 가격 또한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가상자산 시장이 매우 강력한 하락 조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 금값과 은값 역시 단기적으로 상당한 조정을 겪었기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자재 시장 전반에 걸쳐 유동성이 위축되는 신호가 감지되었습니다. 금과 은은 그동안 엄청나게 치솟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지만 최근 1년간의 누적 수익률을 따져보면 여전히 플러스권을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른데 최근 시세 흐름이 좋지 못했던 와중에 이번 급락까지 겹치면서 시장 참가자들의 근심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대폭락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자면 단연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된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등장 때문입니다. 도대체 케빈 워시가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이기에 시장이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며 요동치는지 그의 과거 발언들을 통해 그 힌트를 자세히 추적해 보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바로 연준의 대차대조표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그의 일관되고 확고한 소신이며 이는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워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단행했던 1단계 양적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 이후의 행보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연준이 금융위기 이후 너무나 오랫동안 양적 완화라는 독배를 남발하며 시장의 자생력을 파괴하고 화폐 가치를 훼손시켰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합니다. 기본적으로 워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을 철저하게 화폐적인 현상으로 규정하며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명제를 굳게 신봉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현재 지구촌을 괴롭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푸틴의 행보가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서 워시는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 같은 외부 요인이 일시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물가 레벨 자체를 바꾸는 핵심 동력은 아니라고 그는 단언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물가 상승의 진짜 원인은 경제 주체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게 되는 심리, 즉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에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해야 물가의 근본적인 축이 흔들리는 것이며 이러한 심리적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결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적 선택이라는 논리입니다. 약 반년 전에 진행된 워시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아예 제목부터 인플레이션은 선택이다라는 도발적인 문구로 그의 철학을 명확하게 드러내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Inflation is a choice라는 이 강렬한 한 문장은 워시가 앞으로 연준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시의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그의 최종적인 목표는 놀랍게도 연방준비제도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가는 조용한 기관으로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는 연준의 결정이 매일 신문 일면을 도배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연준 의장의 입만 바라보며 일상이 흔들리는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워시는 연준이 마치 존재감이 거의 없는 비타민 12종류 중 하나처럼 뒤로 물러나 대중의 시선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믿는 인물입니다. 그는 연준이 경제의 주인공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물가 안정과 금리 조절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만 충실한 조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연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연준에 붙은 불필요한 권한과 다양성 추구 같은 부수적인 목표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통화 질서를 복원하기 위해 연준으로 쏠리는 과도한 관심을 차단하고 연준이 스스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경로 자체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본질적으로 재무부는 재무부가 할 일이 있고 연준은 연준이 할 일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 워시가 가진 아주 확고한 원칙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연준의 더 많은 시장 개입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시스템을 본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복원 작업이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평화로운 시기에는 연준이 옆으로 물러나 있다가 정말로 위급한 비상 상황일 때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6개월 전 케빈 워시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연준의 역할론이며 이는 현재의 시장 체질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은 사실 아주 오랫동안 비대해지고 강력한 권한을 행사해 온 연준의 보호 아래 깊이 길들여져 있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이 조금만 흔들려도 연준이 금리를 낮추거나 돈을 풀어 도와줄 것이라는 이른바 패드 풋에 대한 강한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의장이 누구인지조차 모를 정도로 기관을 축소하겠다는 워시가 지명되니 시장은 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워시는 단순히 금리를 올리는 매파라기보다는 연준이라는 기관 자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려는 연준 최소론제에 훨씬 더 가까운 성향을 보입니다. 앞으로 워시가 의장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지 그의 입에서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의 단기적인 흔들림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줄이겠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에 민감한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워시의 진짜 속내를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 그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무용론자나 지지자의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워시는 비트코인을 현재의 경제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별해주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존재로 정의하며 그 가치를 독특하게 해석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연준의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감시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달러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통화 정책이 실수를 범할 때 경고음을 울리는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달러 가치가 굳건하며 미국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큰 각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반대로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비트코인 시세가 급등하여 경보를 울린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기에 의장 지명 소식에 비트코인이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워시의 독특한 견해들은 앞으로 그가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부추기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는 지금 연준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으며 어쩌면 워시 체제의 연준은 지난 20년간의 모습과 완전히 결별할지도 모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연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유동성 공급 정책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의 시장 환경은 베센트 재무장관과 케빈 워시 의장이 마치 찰떡궁합처럼 손을 맞잡고 재무부와 연준의 긴밀한 공조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워시는 연준을 최대한 무대 뒤편으로 물러나게 하여 그 영향력을 줄이고 대중에게 잊혀가는 기관으로 만드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대신 재무부가 경제정책의 전면에 나서서 미국 경제의 방향타를 잡고 이끄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 운영 모델이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통화 질서에 적응해야 하며 이는 투자 전략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월가에서도 이번 워시의 지명을 두고 향후 유동성 파티가 끝날 것임을 직감하며 자산 배분에 대한 재검토를 서두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트코인이 단순히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정책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될 때 그 가격 흐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논리로 움직일 것입니다. 유동성의 바다에서 헤엄치던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는 실질적인 경제 지표와 정책의 신뢰도에 따라 냉정한 평가를 받는 시험대에 오르게 된 셈입니다. 케빈 워시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며 그것은 바로 연준이 더 이상 시장에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워시의 세부적인 정책 로드맵에 따라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들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만약 워시가 계획대로 연준의 힘을 빼고 재무부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한다면 달러의 위상은 지금보다 더욱 공고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강한 달러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떤 생존 전략을 펼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투자자들의 최대 과제입니다. 금값과 은값 역시 단순히 안전자산이라는 이름표를 넘어 유동성 축소라는 거대한 파고를 어떻게 넘길지 시장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의 8만 달러 붕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을 넘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일종의 전조 현상일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힘을 얻습니다. 저희 월가 월부팀은 이러한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심층 분석 정보를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일수록 근거 없는 낙관이나 공포에 휩쓸리기보다 냉철한 데이터와 정책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경제 질서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껏 연준이 시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 거대한 보호막이 걷히는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워시 의장이 추구하는 연준의 소규모화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규정하던 통화 정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대사건입니다. 과거에는 연준 의장의 발언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춤을 추었지만 앞으로는 시장 스스로가 자생력을 갖추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엄청난 통증을 동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거품을 제거하고 건강한 자본주의를 복원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들은 유동성이라는 산소 호흡기가 제거된 상태에서 과연 독자적으로 생존할 가치가 있는지 엄격한 시험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워시가 비트코인을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책의 실패가 드러날 때만 비트코인이 빛을 발해야 한다는 그의 냉정한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정부가 재정 적자를 줄이고 달러의 가치를 성공적으로 방어한다면 비트코인은 역설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며 가격 하락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베센트와 워시 의장의 연합군은 미국 경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강력한 달러 정책을 병행하며 시장을 압박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리 변동성과 환율의 급격한 변화는 수출입 기업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유례없는 도전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탈중앙화 가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열띤 토론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연준의 개입이 줄어들수록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오히려 비트코인이 진정한 안전 자산으로 거듭날 기회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신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의 원천인 연준이 지갑을 닫는 상황에서 신규 자금 유입 없이 시세가 상승하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금과 은 또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매력이 반감될 수 있는데 이는 워시가 인플레이션을 정책적 선택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겠다는 그의 의지가 관철될수록 실물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지고 오히려 달러 현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투자자 여러분은 이제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새로운 경기 규칙에 적응해야만 합니다. 저희 채널은 이러한 것이 경제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분석하여 여러분이 안개 속에서도 올바른 투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케이빈 워시의 지명이 공식화되고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나올 추가적인 발언들은 하나하나가 시장의 향방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연준의 입만 바라보던 수동적인 투자자에서 벗어나 전 세계 경제 지표를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8만 달러 선의 회복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밑바닥에 흐르는 거대한 정책의 변화를 읽어내고 그 흐름에 올라타는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변동성이 지배하는 시장에서도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만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으며 저희는 그 여정에서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케빈 워시라는 인물의 등장은 단순히 한 명의 관료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미국 통화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신호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연준이 더 이상 시장의 뒤를 봐주는 든든한 후원자가 아니라 엄격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심판관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오늘의 이 수치는 시장이 새로운 시대의 엄격한 규칙에 적응하기 위해 겪는 첫 번째 몸살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만약 워시의 구상대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축소되고 시중의 달러가 회수된다면 자산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옥석 가리기를 경험할 것입니다.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 시기를 통해 암호화폐가 중앙화된 권력의 통제 밖에서도 독자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습니다. 워시는 비트코인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이 경제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단지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알리는 경보 장치여야 한다고 선을 긋습니다. 앞으로의 경제 구도는 재무부가 성장과 정책의 주도권을 쥐고 연준은 조용히 물가를 관리하는 과거 2008년 이전의 모습으로 빠르게 회귀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한 차트 분석을 넘어 정책 결정자들의 철학과 의중을 읽어내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도 이제는 유동성 공급에 따른 반사 이익이 아닌 자산 본연의 가치와 희소성에 집중되어야 할 때입니다. 워시 의장 지명자가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은 그가 던질 첫 번째 메시지를 해석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저희 월가 월부팀은 그 치열한 정보의 전쟁터에서 여러분이 길을 잃지 않도록 가장 날카롭고 깊이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는 든든한 등대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지만 준비된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포트폴리오를 혁신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됩니다. 비트코인의 시세 급락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것이 경제의 큰 틀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넓은 시야로 시장을 조망하는 여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워시가 지향하는 잊혀진 연준은 역설적으로 시장이 스스로의 힘으로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위해 저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적인 가치만을 골라내어 알기 쉽게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분석해드린 케빈 워시의 철학과 비트코인 시장의 상관관계가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월가월부가 전해드리는 소식들을 통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 한층 더 가벼워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유동성의 축제가 끝나고 이성이 지배하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으며 그 시작점에 저희 월가월부가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며 나란히 걷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고 깊이 있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며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와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